자, 자기 이해와 미래 디자인 11주가 됐습니다. 벌써 그죠? 11주 차입니다. 브랜드 얘기부터 해서 여러분들 그 의식주 얘기부터 스타트 끊었죠. 저번 주는 브랜드 얘기, 브랜드 전쟁이라고 얘기를 좀 붙일까봐 이렇게 좀 소재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오늘은 두 번째 브랜드 두 번째 시간으로 오감이라는 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갖다가 포커스를 삼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꾸 안 그런다 그러면서 디자인 쪽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네라고 얘기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최대한 안 하려고 얘기를 합니다만 교수님 디자인과 교수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자기 이해와 미래 디자인 시간이에요. 그쵸? 여러분들도 내가 여러분 주는 그 소재의 공통점을 보면은 발표하는 소재에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단어들이 항상 들어가 있을 거야. 이 수업의 주체는 나입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사회에 적응할 것이며 내가 사회를 얼마만큼 알고 준비를 하고 내 주변의 의식주가 어떠했는가를 한번 여러분 피드백을 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아고찰 시간도 될 수 있으면서 우리 주변 의식주 문화와 경제 예술 사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정보를 좀 접해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교수님도요. 교수님이 제일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얘기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제 원론을 좀 얘기를 하시고 어떤 이럴 거라 좀 기대를 한 친구 있다면 좀 실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교수님 얘기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우리한테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브랜드에 대해서 브랜드는 교수님 상업공간 쪽을 전공을 한 사람이라 브랜드 책을 몇 권을 교수님이 읽어보고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경제 파트 쪽에서 아무래도 브랜딩 관련된 얘기 부분, 이 부분이 또 여러분들이 또 재밌어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2주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머를 켜놓고 교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작 이 생각을 안 했는지 몰라요. 그 타이머를 켜놓고 학교에서 권장하는 시간은 한 30분 내외예요. 근데 그 저번 시간에 보니까 그 50분 가까이 얘기를 했더라고. 이 사이버 강의로 여러분들이 보는 거 즉슨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교수님과 대면 수업하는 것보다 집중력이 떨어질 거라는 게 학교에서 예측하는 전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50분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 한 시간을요. 근데 50분으로 안 두고 한 30분 정도 안팎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해. 50분 수업인데 50분 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는 한 30분 내에 40분 정도 사이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막 오버가 되고 좀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근데 그만큼 좀 그 얘기하다가 또 끊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좀 마무리를 짓느라고.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혹시나 나름대로 내가 듣기에는 여러분 재밌는 얘기지 않을까 싶은데 좀 지루했다면요. 오늘 좀 짤막하게 얘기하고 마무리 질 거니까 기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감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몇 가지 얘기 좀 마무리 좀 지을게요. 이 브랜드 디자인 쪽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는 디자인 쪽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차에 대해서 관심 많은 친구들이 많을 거야. 특히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자동차를 만드는데요. 그 각 회사마다의 자기네들 브랜드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안전성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볼보죠. 여러분 볼보라는 브랜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 굳이 브랜드를 내가 네이밍을 숨기고 지금 브랜드 타이밍에 네이밍을 숨길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네이밍을 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이라고 그래도 이 브랜드 네이밍을 언급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서 내가
구주 이전에는 S사 뭐 이렇게 얘기하고 B사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랬어.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자동차 잘 만드는 나라 어디입니까? 독일이죠, 독일. 근데 그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 또 2차 세계대전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세계대전을 일으킨 축국이 어디입니까?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을 축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잖아. 그죠? 독일은 전차 만들고 뭐 하는데, 독일 전차 군단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전차 만들고 아무튼 이동 기기, 운송 기기, 이 움직이는 이쪽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던 나라야. 내가 13주차의 4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얘기를 할 텐데, 자동차를 갖다가 제일 먼저 만들어서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됐던 나라가 솔직히 영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동차 선진국으로 대표하는 건 독일이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 또 미국이고, 그리고 내구성 하면 어딥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일본이죠. 일본 자동차 하면은 내구성입니다. 이 스웨덴 자동차는 안전성인데,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에서도 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과 일본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즘 뭐 우리나라 차도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만은, 자동차 하면은 누가 뭐래도 독일하고 일본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한번 두 나라의 자동차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하면 특징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독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능과 벤츠, 그치? 뭐 BMW 다 고급형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봐야 될 거야. 일본 자동차 하면 도요타 이런 회사들 대부분 내구성, 그치? 그 다음에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나라 차는 특징이 뭘까요? 잠깐 5초 동안이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느껴지는 바가 별로 없을 거야. 고급성, 고급화를 시키려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죠. 근데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도 고급 브랜드에서 렉서스가 있죠. 그렇죠? 닛산도 인피니티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다 브랜드들을 런칭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아우디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BMW, 벤츠 같은 경우는 이미 고급 브랜드로 시작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브랜드라 제네시스가 끼어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죠. 제네시스가 내가 알기로는 그 해외에서 그렇게까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 근데 현대기아차가 지금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일본 세단, 일본 자동차들의 어떤 그 내구성, 그리고 실용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독일 자동차의 성능을 따라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능보다는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요. 그럼 디자인 쪽으로 승부를 봐가지고 현대 기아 자동차가 오늘날 선진 자동차 회사로 올라오고 있냐라면은, 내가 봤을 때는, 교수님 봤을 때는 몇 가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이덴티티. 소위 말하는 이들만의 헤리티지를 갖는데 지금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지 않나 싶어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 소나타죠. 이 소나타 브랜드를 지금 런칭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소나타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 소나타만의 헤리티지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 근거를 발견하기가 디자인의 변천을 보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단편적으로 얘기할게요. 소나타의 변천사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BMW의 변천사예요. 어디 지금 여기서 BMW와 같은 공통사항이 보입니까? BMW 공통사항은 여러분 지금 내가 설명을 안 해도 요 돼지코 그릴 있죠? 그죠?
모든 차에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패밀리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대기아차는 그런 패밀리룩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거는 자동차 전문가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성능이나 어떤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 다 지금 현대기아차가 어느 정도 따라잡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차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러면은 말 그대로 승부를 낼 수 있는 최종의 키는 무엇인가? 생긴새거든요. 바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매번 바뀔 때마다 이 차를 보다가 이 차를 보면은 이게 같은 회사의 차인가?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 자회사만의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자동차 회사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선진국에 해당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50년대 60년대 넘어가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급성장한 나라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급하게 성장을 한 나라들 있잖니 갑자기 부자가 된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알부자라고 얘기하죠. 뭐 부자를 갖다가 막 이렇게 드높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부유하고 지위와 명예를 어느 정도 얻고 있는 사람은 그에 맞는 행동과 그에 맞는 어떤 그 합당한 갖춤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 뭐 그만한 매너를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부자가 된 사람들, 갑자기 발전한 사람들은 그게 티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내성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차가 딱 내성이 없다는 거죠. 한국의 어떤 디자인 자체가 기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이나 공간 디자인 쪽에서도요. 외국의 유명 디자이너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각 디자인들이 참 이쁘고 좋은데 과연 이 디자인을 누가 만들었냐라고 얘기하면 자신있게 얘기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질문을 되짚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저기서 조합된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서양에 어디서 아니면은 뭐 일본에 어디서 이렇게 갖고 들어와가지고 조합된 믹스된 그러니까 한국만의 특징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한강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핏줄이죠. 근데 한강 주변과 여러분들 저 세느강이나 이런 데들 주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헤리티지가 많이 떨어져. 이 한국만의 정체성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브랜드의 힘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참조로 알고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분명히 상업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브랜딩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거야. 그러면 교수님이 한 얘기를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브랜딩 상황에 대해서 잠시 좀 읊었고요. 그리고 요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되든지 간에 그 지역의 상황 있죠. 로컬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돼. 세계 제1의 마트, 세계에서 제일 큰 마트, 바로 여러분 앞에 보이는 바로 이 월마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잘 안 보이는 마트가 이 월마트입니다. 왜 잘 안 보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마트가 어딜까? 누가 뭐라고 해도 신세계 쪽에서 운영하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대한민국의 마트입니다. 근데 월마트는 한국 게 아니죠. 월마트가 들어왔다가 거의 철수를 하고 나가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거의가 아니라 철수하고 나왔습니다. 나간 이유가 뭐냐면 한국 소비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요, 커피도 엉덩이 깔고 마시는 대형 매장을 좋아하고요. 마트에 가서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서비스를 받기를 원해. 내가 찾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이걸 물어볼 사람들이 있고 안내를 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박스로 사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비 문화에는요. 우리는 이런 문화야. 요리하다가 식용유 떨어졌어? 그럼 급하게 가가지고 식용유 하나 사갖고 그냥 쓰는 이런 문화가 우리한테 적합한 문화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마트 같은 경우에는요, 차 끌고 가가지고요, 그리고 마트들도 다 그 지역의 외곽에 있습니다. 무조건 차를 끌고 가가지고, 왜 외곽에 세우냐? 땅값이 싸잖아. 땅값이 싸야지 물품 가격을 내릴 수가 있잖아. 그리고 직원들을 갖다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안내해주는 사람 없어. 내가 와서 알아서 찾아가. 사다리 놓고 내가 올라가서 그것도 한꺼번에 박스로 구매해야지 단가가 더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게 미국의 마트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시용료 하나 필요하고 우리는 안내받기 원하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월마트가? 월마트도 외곽에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데서 갑자기 시용료 살려고 30분 차 끌고 나와가지고 외곽에서 사갖고 올 수 있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마트가 우리나라에서 실패를 한 거죠. 그 어떤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뚫고 들어간 게 어디냐면 신세계의 이마트예요. 그 이마트는 직원을 백화점보다는 좀 적게 배치를 하되 직원을 없애면 안 된다를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형으로 박스로 구매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그죠? 이제 개별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갖춰놔야 된다. 이거를 월마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걸 알게 된 거야. 그리고 로컬에 집중적으로 단지 안에도 들어가고요.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많이 팔리는 곳일수록 이마트 조그만 슈퍼마켓 같은 곳도 있습니다. 그치? 하이퍼마켓 같은데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자라고 지금 우리나라의 선도 브랜드로 마켓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마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마트가 그렇게 시장 특성을 갖다가 잘 못 파악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조로 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지역 특성도 알아야 되고요. 소비자의 심리, 우리가 갖고 있는 참조할 만한 어떤 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깨끗하다는 거, 과연 우리 몸에 좋다는 거, 친환경적이라는 거, 어떻게 비유를 할 수가 있을까? 뭔가 산소, 공기방울이 많이 들어가 있고 물에 둥둥 뜨고 이러다 보면 우리 피부에 저자극적이고 좋지 않을까 해서 성공을 한 게 바로 이 아이보리죠. 그죠?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유독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동물 실험을 반대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서 CRM이라고 부르거든요.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비자의 어떤 긍정적인 인식을 갖다가 뚫고 들어간 이 브랜드가 바로 바디샵이죠. 그쵸? 또 그리고 상품 자체의 친환경적인 냄새를 갖다가 풍기는 게 바로 이 아이보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파고 들어가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브랜드가 말이다. 바로 아이덴티티. 내가 아까 앞서 자동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결정적인 거는 그 기업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정체성을 갖다 확립을 시키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기업은 뭐를 나타낸다는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차별화를 시킬 수 있고 내가 너보다는 위에 있다 라는 거를 인지를 시켜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브랜드 정체성이란 거는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도달이 되겠냐는 거죠. 교수님이 오늘 이 오감 있죠? 감각기관을 갖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주 그냥 보면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정리를 좀 할게요. 요런 거 넘어갑시다. 자, 코카콜라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죠. 근데 콜라 하면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콜라로 느껴지는 게 없을 거야. 그죠? 내가 뭐라 그랬어? 붉은색. 그 다음에 이 피쉬테일의 로고가 들어간 게 코카콜라의 제1 인지 원칙이다. 시각적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코카콜라들 여러분들 코카콜라로 인식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색깔이 이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코카콜라라 그러면 이거 코카콜라 같기는 한데 오마르 이거 뭔가? 이게 아마 이슬람 쪽에서 판매되는 쪽의 코카콜라 거예요. 이거는 어딘 줄 아세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요, 축구하는 그 유니폼 색깔도 이 색깔이에요. 초록색을 굉장히 좋아하더만. 근데 멕시코는 멕시코 쪽에서만 나는 코카콜라가 따로 있어요. 이들은 사탕수수 원료로 갖다 이용을 한다고 그러지. 세계에서 미국만큼 코카콜라 소비가 많은 곳이 멕시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사의 코카콜라 자국에서 판매하는 이런 코카콜라 브랜드 런칭을 따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요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 텐데, 자, 이 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코카콜라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콜라 캔 이렇게 나오는 거는 못 봤죠?
이게 항아리 모양을 본떠가지고 원래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게 실패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갖다가 박스로 싸움을 했더니 이게 맨 밑에 있는 게 우그러져 버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캔을 안 만들기 시작했는데 참 뭐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막 뭐 김치로 만들어서 팔고 뭐 이런다고 참 뭐 좀 우리 속된 말로 야같다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 이거 어디서 여러분 본 적 없습니까? 저희 아사히 맥주 있죠? 아사히 맥주에서 요렇게 생긴 캔으로 해가지고 맥주가 한참 나왔었어요. 요즘도 나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콜라에서 만든 이 병이 괜찮거든. 그래서 이 형태를 갖다가 개선해가지고 자기네들 어떤 패키지를 해서 만들어서 팔았어. 그래가지고 한참 또 히트를 올렸죠. 그쵸? 그러니까 남이 실패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또 본인 걸로 이렇게 소화내는 거, 아니면 남들의 장점을 갖다가 본인화시켜가지고 와풍이라고 얘기하죠. 와풍.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풍. 김치도 와풍 김치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 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와풍으로 따로 개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굉장히 또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또 재능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콜라는 이 캔의 이 항아리 모양이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콜라보를 많이 했죠. 그치? 이거랑 이 형태를 갖다가 기리자, 어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알메리타 페르티죠. 모스키노 유명한 디자이너들입니다. 샤넬 넘버 5도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콜라보 행사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코카콜라 하면 붉은색. 누가 뭐라 해도 그거를 이제 제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근데 멕시코 같은 나라도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카레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어떤 색깔이 떠오릅니까? 카레 1등 브랜드 어딜까요? 앞에서 보여지는 거. 바로 요거죠. 3분 카레.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근데 얘들을 이겨보고자 CJ에서 요런 카레를 냈죠. 붉은색으로. 근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인식성, 뇌리에 박혀있는 이 아이덴티티를 쉽게 엎을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매운맛 카레, 인절미 카레, 이것도 지금 뭐, 오뚜기 카레에 비해서 더 고급화시키고 가격도 조금 더 비쌀 거야.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은. 근데, 뭐, 맛도 더 좋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불구하고, 3분 카레를 지금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쭉 한번 그림 위주로 한번 봅시다. 요 토블론 초콜릿 많이 봤을 거야. 그죠? 이게 어디서 따왔냐면은요, 요 파라마운트에서 보이는 요 산 있지 않습니까? 요 에베레스트 산 같은데, 요 산 모양을 갖다가 따가지고 온 거죠. 이제 이 토블론 초콜릿 같은 경우는 이 형태만 가지고 아무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립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산 모양의 초콜릿을 갖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 지역이냐? 이게 지금 스위스란드라고 되어 있죠. 이 스위스 쪽의 초콜릿입니다. 스위스의 어떤 그 지형을 갖다가 자국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반영한 그런 사례라 볼 수가 있고요. 자, 앞서 산악 지형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거 에비앙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내 주위 교수님 중에도요, 이 생수 에비앙만 마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수님, 이거야말로 진짜 교수님 견해입니다. 물이 아무리 신선하다고 한들, 에비앙 물이 진짜 스위스에서 넘어오면은, 프랑스죠, 프랑스에서 넘어오면, 산 넘고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넘어오는데 우리나라 생수보다 신선할 수가 있을까? 교수님 그냥 자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우리나라 생수 마셔요. 근데 아무튼 프랑스의 그 알프스 빙하죠. 그거를 갖다가 담아서 만든 생수인데 이거를 먹고 이거 유래가 이게 원래 약수처럼 그렇게 있던 상황에 이거를 마시고 어떤 한 남성이 그 요로결석 있죠. 요로결석을 갖다가 치유를 했다고 그래. 그런 얘기입니다. 일종의 설화죠, 설화. 그래서 에비앙이 유명해졌다고 그렇게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에비앙이 됐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로 에비앙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된 게 바로 이런 패키지들이죠. 산 모양의 패키지. 그치? 이런 물방울 모양.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보기에 이쁘지 않습니까? 병 모양도 마찬가지고요. 이세이미야키가 디자인을 한 건데 하나의 저 상품성을 더 높인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시각적인 부분들이죠. 자, 산 후지산입니다. 후지산의 치즈케이크예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후지산 쪽에 관광 상품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화산이야. 이거 되게 맛있어요. 지금 가서 찍은 건데 일본에 이런 게 참 많아. 이거 뭐라 그럽니까? 좀 들고 다니는 포켓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런 것들 먹을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각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프링글스죠. 이 프링글스의 일화에 대해서 내가 잠깐 소개를 좀 하자면요. 여기 또 2차 세계대전입니다. 여러분 귀에 박히겠습니다. 내가 2차 세계대전 한번 정리를 한번 할까? 좀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2차 세계대전 때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프링글스 같은 경우는 P&G 그룹에서 만든 거죠. 런칭을 한 거죠. 프록터 앤 갬블이지. 윌리엄 프록터죠. 윌리엄 프록터. 제임스 갬블이죠. 근데 윌리엄 프록터, 이분이 어렸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났던 시기였나 봐. 이제 연합군 지역에 이제 국가에 있는 한 어린이가 이제 윌리엄 프록터였는데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연합군 막사에 가가지고 감자를 훔쳐갖고 나왔대요. 근데 그게 이제 걸렸다는 거지, 연합군 측 사병에게. 그래서 이걸 이제 죽었다, 어떡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감자를 더 얹혀서 주고 주기적으로 와서 그걸 받아가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얼마나 착한 분이십니까? 근데 어느 날 갔더니 막사에 안 계시더래.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 봤더니 독일군한테 잡힌 거야. 그래서 포로인데 이제 총살을 당하게 생긴 그런 상황이었대요. 근데 총살을 당하는 모습을 이 어린이가 이제 본 거죠. 총살 당하는데 모자 위에서요. 어떻게 보면은 위기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머니랑 모자, 철모 위에 감자가 있었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린이 그 꼬마애한테 이거 감자 주려고 가다가 잡힌 거야. 그런 어떻게 보면은 슬픈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프링글스인데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요. 그 감자 주던 아저씨 얼굴이 생각나가지고 그 아저씨 얼굴을 이 소위 말하는 이 프링글스 로고로 만든 거죠. 그 병사의 얼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저씨죠. 그래서 그 아저씨 얼굴을 CI로 만든 게 바로 이 프링글스 과자다. 근데 이 프링글스 하면은 정작 이 CI보다 더 유명한 게 이 어디터리 지금 청각이라고 써놨어요. 바삭거리는 소리 있지. 이걸로 마케팅을 삼은 게 바로 이 프링글스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뭐 닥터드레 하면은 유명하죠. 청각적인 부분, 청각적인 사운드 이걸로 유명한 그런 브랜드고요. 자, 이 맛에 있어가지고 도지마롤이라고 돼 있죠. 이게 한창 이게 엄청나게 맛있어요. 이게 특별한 광고 없이 입맛 가지고 맛만 가지고 구전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성공을 한 일본의 롤 케이크예요. 몽슈슈 이렇게 돼 있는데 백화점에서 그것도 많이 안 팔았어. 많이 안 팝니다. 하루에 한정된 분량만 팝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줄 서서 얘를 사가요. 나도 한번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나는 줄 서서 먹을 정도인데 아무튼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 이 맛을 가지고 일부러 많이 안 팔아서 줄 서서 있는 모양 여러분 본다 그러면 저거 뭐야 엄청 맛있나 본데 하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회사도 있다는 얘기죠. 자, 빨리 넘어갈게요. 후각 마케팅입니다. 한번 보여줬었죠? 이제 고기 굽는 냄새도 나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향기가 난대. 근데 나 이거 좀 그래. 비 오고 이거 맨발로 이렇게 신는데 여기 습기 차고 그러면은 지금 옛날에 향기 나는 운동화를 한번 신어봤거든요. 자,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향기로 마케팅을 하는 하나의 사례고요. 자, 이제 몇 가지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봤어? 아우토슈타트라는 지금 아우디 폭스바겐 회사는 이게 테마파크예요. 뭐냐면 자동차가 쭉 들어가 있어. 밤에 보면 미니카 같아. 내가 이 차를 사려고 그래. 그러면 몇 번째 줄에 있는 얘 차 내려주세요. 하면 쭉 내려. 다 새 차야.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키 주고 받아가는 겁니다. 다 새 차들입니다. 임시보로 달려있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어떨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매장 가서 차 계약하고 심지어는 내가 타보고 싶은 차가 모델로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 주위에서 테마파크거든요. 이 차를 시험 운전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서 이 차 마음에 들어요. 노란색이 있습니까? 흰색이 있습니까? 몇 번째 줄에 있네요. 이거 내려주세요 해서 내리는 거야. 이게 또 유명세를 탄 게 어디냐면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있죠. 거기서 탐 크루즈죠. 여기서 싸우다가 그 가방인데 폭탄물 버튼 딱 누르면 터지는 폭탄물 가방이 있어. 그거를 가지고 서로 싸우죠. 차가 쭉 독일 차가 쭉 떨어져가지고 에어백 빵 터져가지고 아무튼 독일 차의 또 튼튼함을 갖다 설명을 해주는 그런 저 장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우토슈타트의 하나 부분인데 이거는 경험 마케팅이죠. 경험. 차를 갖다가 타보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와서 또 구매까지 할 수 있게 경험입니다. 경험.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걸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현대기아차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게 아마 저 삼성 청담 쪽에 있는 매장 그 동이름이나 교수님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현대기아에서 이 트윅스라는 파트도 만들고요. 자동차 전시를 하면서 아무튼 이곳에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어떤 전시들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참 잘했어요. 자동차의 문을 갖다가 나비죠, 나비. 그죠? 하나의 전시의 카테고리로 집어넣은 거야. 자동차의 가죽을 갖다 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만들고. 옛날에 포니, 여러분 포니 하면 압니까? 포니 자동차. 교수님 어렸을 때 나온 현대 자동차가 처음으로 승용차를 만든 게 포니였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작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이제 저 기업과 커넥을 시키기 위한 하나 무기가 되겠죠. 엔진 부품 갖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지? 자동차에 오래된 자동차를 갖다가 이렇게 또 전시를 해놓고요. 자, 근데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은요. 저런 전시까지는 다 좋은데 여기서 자동차를 직접 계약을 하고 타보고 판매를 하는 거를 조금 열심히 하면 어떨까? 독일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색깔까지 다 고르고요. 차를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험 마케팅이 좀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제 간단하게 시청각, 촉각, 후각 등을 이용해서 소비자들과 어떻게 연계를 시키는지 교수님이 그 얘기를 잠깐 좀 꺼냈습니다. 오늘은 좀 짤막하게 얘기를 끝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이제 다음 주에 문화예술 쪽 관련해서 또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느라고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